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어줬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죠.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도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들었던 한 주를 보내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예, 낙폭 과대 시장 바닥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낙폭 과대 시장인데, 바닥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시장이야라고 어제 이제 8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 아직 저점을 만드는 상황도 아니고 양봉을 만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시장이지만 좀 우울하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또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황적인 면을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 이제 차트로 분석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어제도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오고 하락 파동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한 파동에 대한 부분은 하락 파동에 대한 부분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시장 2,40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조정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2,400선 자리가 강하게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21선 자리 이상 2,500선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또 파동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2,3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틀 정도 어제도 개파락했고 오늘도 개파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연속으로 발생했었을 때는 강한 매도세 그리고 이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갭을 메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를 좀 들어가야겠다,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한 시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장에 시장을 좀 보고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거나 수급적인 면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월요일날 시장은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2,400선이 또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로만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것도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크죠. 어제도 3% 넘는 하락이 나왔죠. 거의 3.25%까지 밀렸다가 이제 반등을 좀 했긴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파락한 이후에 2.5%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그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후에도 뭐 추가적인 계속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일단 지원을 하겠다, 일단 화해 모드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연설이 좀 있었는데 화해를 시킬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연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이끌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더 부추기는 듯한 좀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좀 불안감이 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이제 89불, WTI 기준으로 89불까지 올라갔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0불대 넘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해지 테마를 뭐 말씀 좀 드렸던 게 이제 양지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 하락에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서, 양지사를 어제 좀 매수했던 분들은 오늘 그나마 좀 수익을 좀 챙겨드리긴 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단타로 좀 잠깐 수익 내는 것 정도 수준이지, 실제로 크게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건 맞고요. 일단 보유할 종목들, 주식이 한 100%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전략대로 비중을 한 30%라도 좀 줄이셨다면은 그나마 조금 남은 현금으로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요. 이미 좀 지수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는데, 여기서 뭐 전략 손절해서 아예 현금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뭐 일부 현금 가지고 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테마들, 이런 해치 테마들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구간에 왔었을 때 그리고 한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다들 뭐 기운 빠지시고 그러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 없고 좀 빠지기 힘들긴 하는데, 이런 시장이 항상 뭐 끝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좀 하면서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하락성도 끝은 있고 다시 또 시장은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시장을 참여하면서 이런 시장을 좀 자주 겪어봤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상승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걸 먼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략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상승했었을 때, 시장이 반등했었을 때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에서 만회를 할지, 이거에만 좀 집중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정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 코스피의 지지라인이 2,400으로 여겨졌는데, 이 선이 좀 밀리면서 새로운 지지라인을 좀 잡아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하락도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새로운 바닥을 정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찐 바닥에 대한 사인들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들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중동 리스크로 단연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중동 리스크 관련된 방산 테마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분석해 주실까요? 네, 방산 테마가 예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주된 방산 테마가 뭐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방산 테마였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몇 번 상승이 좀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꼭 비단 방산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다른 패치 테마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주의, 이런 딱지들이 좀 붙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가 좀 급등을 해서 오히려 좀 방산 테마로 좀 엮여서 올라갔는데, 원래 이 종목이 이제 5G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와
뭐 합작 회사가 있다라는 점이 부각돼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이걸로 이제 매출이 엄청 크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단기적인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가 좀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이한 개파락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오늘은 2,500선 직전에 이제 이 갭을 좀 메우러 올라오는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저점을 좀 깨러 가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방산 쪽으로 이슈가 좀 붙으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전고점 자리가 2,500원 부근인데요. 한 60일선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단 지지가 돌파가 될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를 돌파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2,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는데 오늘 뭐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자금이 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오늘 한 420억 정도 아침에 좀 나왔는데 만약에 저도 일단 이런 자리를 이제 갭을 메우러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만약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못 놓고 밀려버리면은 월요일 날도 역시나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뚫어주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휴니드도 역시나 요즘 최근에 방산주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휴니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로 자금이 좀 많이 오늘 거래대금도 오전만 해도 지금 1,100억이고요. 많이 터졌을 때는 3,000억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길게 음봉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 바로 또 이렇게 갭상승으로 떴습니다.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방산 테마로 자금이 좀 많이 몰렸는데 자 오버나잇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으로 떠서 급등이 나왔지만 또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이걸 신규로 접근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에이세크는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은 2,500선 부근 정도, 그러니까 고점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윗골이 되고 좀 내려오는 오후장에 하락이 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오후장까지 지켜보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주말 사이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테마가요. 역시나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좀 당일에 그 등락폭이 커서 개인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유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이제 GSE입니다. GSE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쪽으로 원래 좀 엮여서 상승이 좀 잘 나오는데 오히려 전일은 이제 천연가스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유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반하는 게 이게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이 GSE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일단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에서 조정도 잘 받았고요. 아직 이 종목은 뭐 투자주의 종목이라든지 투자 경고 종목 이렇게 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면에서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단일가 거래가 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유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주말을 앞두고 나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오전장까지는 일단 상승 시세가 좀 나왔고 오후장을 일단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분봉으로 좀 보면서 타점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일가 거래가 좀 끝났죠.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럴 때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잡아보면 이제 5,000원 부분 구간이 되겠네요. 5,000원 자리가 일단은 강한 또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나서는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차라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월요일 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관련주들은 일단 차익 실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오히려 신규 매수는 좀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유가 관련주 쪽으로 이제 한국 석유가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오늘 13% 정도 장중에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20%까지 올라오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단일가 거래 좀 풀리고 나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온 건데 투자주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일단 유가 관련주 해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일단 뭐 눌림시 매수 관점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유가를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 주시는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도 이 유가는 좀 거래가 돼요. 새벽까지 거래가 됩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새벽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일단은 정리하고 월요일날 뭐 새롭게 접근하시더라도 일단은 뭐 보유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오후장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유가 관련주들은 일단은 월요일날 역시나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만약에 오후장에 공략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라든지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 월요일날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여기서 뭐 저점을 잡아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반등에 의한 매수세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관련주들은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일단은 정리하고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신규 진입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좀 낙폭을 크게 보였던 업종들, 2차 전지주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그널은요, 자전거 관련주들 알아보겠습니다. 좀 새롭게 다뤄보는 섹터인 것 같은데 분석해 주실까요? 이거는, 뭐, 지금 다른 업종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유가 상승에 의한, 뭐, 수혜주, 이런 개념으로 오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뭐, 장중에 좀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지금은 이제 6%인데, 장중에 17%까지 올라갔었고, 그거 이제 다른 자전거 관련주, 알톤 스포츠도 오늘 18%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테마가 좀 상승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파생되는 테마들도 하나씩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이제 유가 상승,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에 따라서 자전거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생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가시는 분들이 뭐 많이 없죠. 자전거는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실제 그 업무를 볼 때는 쓰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기회가 갈 수 있을 만한 테마고 뭐 매출이 정말 늘어날 수 있을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인지 그걸 이제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이게 좀 납득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뭐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유가 상승이 있었으니까 자전거주 가나보다 해서 따라가는 이런 좀 생각 없이 달려드는 매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다 밀려버리니까 상승하는 테마니까 그냥 달려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수익률 게임처럼 막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혹시나 뭐 매매를 하셔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매매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교훈 삼아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이런 종목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 움직임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하는 시점이 있어요. 물론 이 시기를 봤었을 때 이제 겨울철에서 봄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따뜻해질 때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서 따뜻해질 때쯤 이제 자전거 타고 많이 뭐 취미 생활도 하시고, 뭐 가족분들하고 이제 뭐 여행 갈 때도 뭐 자전거로 좀 가까운 데는 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건 괜찮지만, 지금처럼 뭐 유가 상승에 의한 상승이다, 뭐 이렇게 좀 접근하실 때는 저는 좀 이런 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시점은 뭐 이런 겨울철에서 봄철 넘어가는 시기에 좀 자전거주들이 좀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선은 아니라서 이거는 뭐 소액으로만 그냥 매매하실 분들이 좀 보시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좀 자금을 좀 넣어놓고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슈로만 상승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좀 큰 금액을 좀 매매하시기는 어렵고, 혹시나 지금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리뷰 종목은 어제 뭐 공략주를 좀 드리지 못해서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굉장히 좀 적어요. 어제도 코스닥 종목이 한 1,400 종목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400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좀 주식을 100%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하락을 다 몸으로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뭐 조금이라도 뭐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처럼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낙폭 과대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일단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지금 공략주를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일단 오후장 시장 분위기를 또 봐야 돼요.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뭐 중국, 뭐 홍콩 시장,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을 다 흐름을 좀 보고, 미국 선물 지수라든지 뭐 원유 선물 가격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지금 일단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제가 공략주를 드리는 편인데, 뭐 지금 뭐 이런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뭐 얼마나 많이 벌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시장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매년 2, 3년 주기로 뭐 큰 시장 크게 한번 하락장이 올 때도 있고, 1년에도 두세 번 이상은 이런 하락장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뭐 하락장을 다 대응 못하고 그냥 보유하시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수익을 좀 내서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 노란 톡방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락장에서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서 내가 이제 상승이 좀 됐었을 때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장에서는 뭐 인버스라든지 뭐 국내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힘든 시장 같이 뭐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같이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섹터로 자전거 업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겨울과 봄까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만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새로운 공략주가 있을지 또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서 또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상황을 살펴주시면서 공략주를 제시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략 지점과 함께 공략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공략주들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한 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 어디까지 좀 이어질까요? 네, 이게 제가 어제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방송을 좀 못했는데,
오늘 어제 보면서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빠지는 걸 보긴 했지만 어제 좀 하락이 컸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오늘 계속 보면서 어제처럼 또 3% 설마 싶었는데 코스닥이 3% 가까운 또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뭐라 할 말도 없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제가요 차트 하나 열어드리자면은 코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게 지수 차트인가 싶어요, 사실. 10월 달에 현재 9.4% 빠졌고요. 9월 달에 역시 현재 9.4% 정도 빠졌습니다. 10월 아직 좀 남아있죠. 근데 현재 단기 고점으로 치자면은 8월 고점부터 해서요. 코스닥 지수가 2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수 대비해서 종목은 2배에서 3배까지도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20% 이상 평균 빠진 건데 한 30에서 40% 정도 빠져도 그게 사실 적정 수치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차트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많아요. 주봉으로 열어보자면 이게 이제 코로나 때부터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코로나 때 바닥이 여기 자리거든요. 큰 바닥 자리, 그리고 바닥 자리 체크됐던 게 2022년 이 자리에 형성돼 있죠. 자, 여기 라인 이어볼게요. 이렇게 라인 땁니다. 그러니까 현재 라인에서 봤을 때 현 이 수치 자체, 제가 한 2,400포인트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8월, 9월에도 많이 밀릴 경우 2,4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는 공포가 시작되는 자리고 서서히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보통 일반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자리는 굉장히 과한 게 맞아요. 그런데요,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 자리에서 살펴보자면 2020년 추세부터 해서 바닥 자리 형성되어 있고요. 똑같이 2022년 하반기 때 바닥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인부터 라인 맞춰보자면 이렇게 형성됩니다. 얼마 라인이냐면요, 7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흐름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최악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뉴욕 증시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 국내 증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림을 보냐면요. 자,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상황을 보자면요. 주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 보시면요. 큰 하락이 최근에 어떤가요? 그냥 딱 보더라도요. 국내 증시랑은 다른 양상입니다. 올해 횡보세예요. 그렇죠? 잘 버팁니다. 나스닥으로 가볼게요. 나스닥 보자면 2023년도 언젠가요? 7월까지 쭉 상승 나왔다가 큰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다른 차트의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가 정말 너무 최근 들어서 하락이 좀 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추이 자체가 지금 공포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빠르게 되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회를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연말까지 해서는 주식을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등이 사실 많이 약했어요. 현재 이스라엘 쪽이 좀 많이 시끄럽긴 하지만 뭐 안정될 기미가 아직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에 따른 영향은 조만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여나 지상전 양상으로 규모가 갑자기 커지게 돼버리면 또 하마스가 뭐 2년을 준비했다고 하죠. 갑자기 커지게 돼버리면 더 빠질 가능성도 우선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가정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열려있는 전저점 자리가 2,350포인트 자리입니다. 이 자리 현재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50포인트 자리는 최저점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여나 전쟁 양상이 커지게 되고 유가가 현재 $90 부근인데 $100로 치고 가는 모습이 체크가 된다면은 2,300포인트까지도 열어두셔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안정되는 시기 자체는 내년 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다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자, 하락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데 시장 자체는요. 하락을 할 때 보통 맥스로 봤을 때 3에서 4개월 정도가 많이 빠지는 시기지만
큰 위기가 왔을 경우는 그러하고요. 지금은 그런 위기보다는 단기적 악재 상황이라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안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빠졌다 치고 현재 한 달가량 급락이 나온 거예요. 맥스로 많이 본다면은 저는 2주에서 한 달가량의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는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이 나올 건데요.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또 잘 아시겠지만 하락의 기준일보다는 한 2배, 3배 더 걸립니다. 다시 회복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내년 3, 4월 정도나 상반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쉽지 않은데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난 정리 못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걱정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내려두시고 본인의 역할, 본인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좀 우려감을 비춰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지라인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닥 부근이 어디가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뜨면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국채금리 5% 터치 속에 가자지구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리스크도 길어지고 있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에 가져올 충격,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연 시장에 부담을 주는 두 가지 요소를 꼽자면 이 두 가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씩 분석을 좀 앞서서 도와주셨는데 특징주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특징주들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진짜 이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이게 지금 국내 증시 상황 자체가 원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에 좀 보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씩 볼게요. 우선 제가 좀 봐야 될 거는 국내 대표 주자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은 그간에 꾸준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굉장히 나이스한 자리고 상단을 돌파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시장이 요 며칠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자마자 시장 급락과 함께 좀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삼성전자 상황도 같이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상황을 보시면은 바닥 라인 체크되면서 좀 반등을 하나 했지만서도 여지없이 깨져버리는데요. 최근에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두 종목들의 조금 수급 상황입니다. 열어볼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최근래. 기관들도 매수가 10월 초 중순 꽉 들어오다가 지금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매도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뺏어 먹고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기관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 포착이 좀 되고 있고 외인들도 최근에 매수세가 많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만이 파는 모습을 여지없이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국채금리가 2007년 상단이었었던 그 5%포인트를 터치를 했어요. 터치했다가 살짝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고 지금 뭐 이래저래 시끄러운 상황들, 전쟁에 대한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요. 전체 세계 경기 자체가 또 굉장히 불안감으로 휩싸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미국 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제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만 전기차 파는 게 아니고 뭐 벤츠도 있고 뭐 BMW도 있고 국내 현대, 기아도 있고 전기차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에 따른 영향들.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지면서 테슬라가 좀 급락이 나온 것도 이래저래 IT주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여러 미국의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그 추이 자체를 좀 더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당장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꺾이고 또 시장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막 정리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현금 확보의 전략이니까. 근데 저는 우선 특히나 하이닉스는 뭐 그런 전략은 나쁘진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이상으로나 수급상으로 외인가 기관들이 좀 매수세를 당기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급한 정리보다는 조금 어떻게 해요?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포인트 보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내년 그냥 끝까지 어차피 2년 기다렸던 거 2년, 3년도 보시고 가는 전략은 저는 맞다고 봐요.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갔던 시기가요. 여러분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 자체가 역사적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와 버금가는 시장의 흐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회 자체를 잘 판단해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시점적인 부분에서 하나 결론이 나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지상전 이슈가 좀 소멸되는 것만 보세요. 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요게 뭐 지상전을 하던 결론이 나던 간에 이게 결정이 나서 뭔가 이슈가 터져주면서 소멸되는 시기부터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셔야 됩니다.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 이슈가 터지냐 아니면은 안 하기로 했냐 이런 내용 뭔가든 나오든 간에 거기가 바닥일 겁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그 이슈로 인해서 $100까지 치고 갈 수 있겠지만은 뭐 $120, $130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이슈가 터지고 나면은 좀 안정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 안으로 올리지 못하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은 바닥 인식이 더 강해진다는 거. 근데 하나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의 나스닥 같은 경우나 다우존스가 아직 큰 하락 자체는 한 번 나오진 않았어요. 유독 국내 증시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저점으로 보시는 자리가 이 자리 13,000포인트 자리가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 자리까지 빠지려면은 지금부터 해서 한 1% 이상은 더 빠져야 되거든요. 2%까지 빠져야 되는데요. 요 그림은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국내 증시가 또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2,300포인트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든 시장이지만 우선 잘 버티시고요.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그 스트레스 받으실 건데 진짜 잘 버티셔야 돼요. 힘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금리와 FOMC, 유가와 중동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로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역시나 힘을 못 쓰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이어질지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도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번 달 초에 두산로보틱스가 나름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대여 IPO로 등장을 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봇주들 앞으로 흐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10월 5일 날 상장했고 한 15일 정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빠져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산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 두산이 현재 구간대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최고점 자리가 16만 6,600원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7만 6,100원 현재 상황이거든요. 반토막이 났죠. 고점 자리를 치자면은.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뭐 SPG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가다가 한 40% 정도 빠지고 있는 최고점 자리부터 해서 그 정도 좀 빠진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좀 많이 운이 없었던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게 흘러갔던 모습이고 실적에 대한 이슈 다 좋긴 한데 다만 항상 그렇지만은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항상 좋고 터진 다음부터는 항상 이슈 소멸로 인해서 주르륵 빠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거기에 시장 영향까지 같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들고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은 공모가인 26,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당장에 찾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한동안의 이 하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보통 얘기를 할 때 공모 받으신 분들 상장할 때 첫날, 둘째 날 보시고 매도를 항상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유 계신 분들이시라면 그냥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과감하게 조금 현금 확보하셔서 다음을 기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장에 있어서의 시장 상황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슈는 한동안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말까지 해서 마땅한 이슈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시장은요, 뭐만 오릅니까? 전쟁 관련주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테마성 종목들만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진짜 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금융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한 금융위기급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수준의 그 위기감처럼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안 갈 겁니다. 테마 완전 소멸된 상황이라서 최소한 내년 초는 돼야 로봇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 소멸로 이어졌던 두산 로보틱스였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이요. 소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3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 내내 좀 큰 양봉을 그렸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27%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다뤄주시죠. 네, 소카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종목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죄송합니다.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번외 종목으로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요. 요날 말씀드렸어요. 장대 양봉이 뜬 날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조금 더 튀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긴 하지만 이게 재밌게 좀 구조 자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이재용 전 소카 대표 측과 롯데 렌탈 측의 지분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롯데 렌탈 측에서 만약에 2% 정도의 지분만 더 취득한다면은 지분이 양이 똑같아집니다. 롯데렌탈 측에서는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현재 모양새가 또 지분을 계속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그 흐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 시장 상황 자체가 원체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여타 만약에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로서 피크가 나왔고 어제 고가가 2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27%까지 오른 다음에 윗골이 달린 걸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 매력은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이를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카를 매수하신 분들 계시거나 난 사보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상황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좀 안정되고 나면 아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선 소카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추이 보시다가 새롭게 매수하시는 전략에서 우선은 이게 오늘 특히 종목이 너무 없어서 고르다 하나 갖고 나온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언급해 주셨을 때는 바닥권 부근에서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공략 지점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 지점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카에 대한 자세한 공략 지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65포인트를 코스피가 지나가고 있는데 2,300까지 빠질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저도 주식을 합니다. 네, 저도 주식을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다 방송을 하죠. 항상 이제 사고 없게 방송하는데 저도 마이너스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자, 2,300포인트를 깰까? 저도 사실 안 깼으면 좋은데 이게 참 머리가 아파요. 자, 크게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차트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1,4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저 이때 코로나 때 1,400포인트 정도는 갈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던 사람이긴 하고요. 3,300포인트 갈 때도 이거 좀 많이 고점인데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수를 제가 상당히 잘 맞추는데 2,400포인트까지 가겠다고 예측을 제가 3개월 전부터 했어요. 이번에 이걸 깨는 거를 보아하니까 저는 추세적으로는 우선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선은 내려오겠구나는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수를 제가 2,300포인트 정확하게 딱 맞추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2,300포인트 정도, 2,300 깨는 정도라고는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 오긴 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뭐가 있었죠? 가자지구 지상전 얘기가 나오거나 지상전 한다고,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진다거나 뭔가 좀 시끄러운 일이 한 번 더 터지면 시장이 한 번 더 깨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뉴욕 증시 살펴볼 때 나스닥 흐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직 전저점 이탈을 얘들은 안 했어요. 그 자리가 13,000포인트거든요. 근데 13,0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가려면 1.5% 이상 더 깨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게 혹여나 싶지만 가자지구에서의 이 전쟁 상황 자체가 커지는 그림과 더불어서 유가의 급등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살짝 깰 가능성도 우선은 염두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 보자면은 추이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러하지만요. 코스닥은요. 아직 라인 자체가 하단 라인이 열려 있어요. 아직. 제가 750포인트 많으면 4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거의 상황상으로는 2,300포인트까지 온 거나 다름은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버텨줘야 되는 종목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그래도 안 깨진 종목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안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깨져버리면 골치가 많이 아파집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꺾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커질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잊고 내년 초까지는 눈 딱 감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2,300선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짚어주셨는데 당장 좀 하루하루가 힘든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당장의 오후장 전략도 한마디로 남겨주실까요? 네, 참 이게 많이 어려워요. 이게 뭐 오후장 사실 봐야 될 게 어제부터 해서 특별한 건 아니라 외인 기관 매도세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잡혀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들이 4거래일째 매도인데 거의 6거래일째 매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인들도 꾸준하게 조금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흐름에서는 시장 자체가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정이 우선이니까 안정된 이후에 종목들의 상황 보시는 게 맞겠다. 힘든 금요일이지만 주말 그래도 푹 쉬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 푹 쉬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주말 동안에도 김선윤 전문가랑 소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낙폭 과대 시장 속에 아직까지 바닥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 방산과 유가 상승, 자전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저희 회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